웨스트, 요즘 카니에 웨스트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본격적으로 지금 어깨 가슴에 예 24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카니에 웨스트를 줄여서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아예 했습니다. 지금 연예계 쪽에서는 공식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웨스트가 그동안에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다 해서 좀 논란이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이 단순하게 말싸움으로 전개된 것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아디다스하고 계약이 끊어지고 또 게스 하고도 계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계약기 만기가 찼다고는 했지만 연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았고요. 그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은행 구자를 동결해 버리는, 은행에서 당신 쫓겨나는 엄청난 돈을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린 당신 손님으로 안 받겠습니다라고 쫓겨나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겪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2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반유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이 과연 오해냐 아니면은 진실이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공방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저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사저에 초대를 받았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한번 좀 만나자, 그 마라라고 해서 꼭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왔고, 그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신실한 조언이 필요한 입장이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웨스트를 만나주겠다라고 초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에 웨스트가 혼자 가지 않고 3명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So I help a serious troubled man.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공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돕는다. Who just happened to be black. 지금 당장 흑인이 되어버린, 사실 이제 그가 흑인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이제 논란의 대상으로 좀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가 겪고 있는 것이죠. 카니에 웨스트는 who has been decimated in his business and virtually everything else.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큰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Who has always been good to me. 나한테 항상 좋았던 사람이다. 사실 카니에 웨스트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By allowing his request for meeting at 마라라고 alone. 그러니까 마라라고 해서 그 만나자라고 한 요청을 허락해 줌으로써 라는 이야기를 하죠. alone. 혼자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So that I can give him very much needed advice. 그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자. 진실한 충고를 좀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he showed up with 3 people. 3명을 데리고 왔다. 2 of which I didn't know.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몰랐던 사람 2명이 있었고, the other political person who I haven't seen in years.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1명 있었다. 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 1명이라는 분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I told him don't run for the office. 그러니까 지금 대선 출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고요. A total waste of time. 완전히 시간 낭비고 can't win. 이길 수 없다. Fake news went crazy. 지금 가짜 뉴스들은 이걸 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별 미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카니에 웨스트가 데리고 갔던 사람 중에 닉 푸엔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닉 푸엔테스는 아주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닉 푸엔테스는 이제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은 약관의 거의 아들내미 나이, 저희 둘째 아들이랑,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랑 동갑입니다. 근데 정말 어린 나이이고요.
보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국제정제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마치지 않고 중퇴를 합니다. 중퇴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보수주의 운동에 앞장섰다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압박을 받자 딱 그러면 학교 때려쳐 하고 때려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수 행사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입니다. 그것이 이슈가 됐고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외쳤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룹폰가 뭐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조직을 해서 이런 그 아메리카 퍼스트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일종의 뭐 선거 운동원들 같은 팀을 만든 보수주의자들로 해서 선거 운동원 팀을 만든 그런 상황이었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크리스찬이즘에 입각해져 있다라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자칭 크리스찬입니다. 자칭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백인 민족주의자라는 게 아메리칸 민족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메리칸 민족주의자다. 그런데 이걸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도가 지나친 백인 우월주의자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심지어는 나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막 그 고함을 치는 이런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유태계에서는 이 닉 푸엔테스라는 이름만 보면은 이 친구는 완전 반유대주의자다. 그리고 극우도 보통 극우가 아니고 이제 완전 생 극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닉 푸엔티스하고 카니에 웨스트가 최근에 매우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푸엔테스가 아예 카니에랑 같이 생방송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카니에가 트위터에다가 아주 짧은 영상을 올려가지고요. 아메리칸 퍼스트에 온 거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멋진 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됐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지금 닉 푸엔테스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의 그 제목입니다. 닉 푸엔테스는요. 본인이 극우 보수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도 거절당해서 쫓겨난 상황이고 지금 학교도 본인이 그만뒀을 뿐 아니라 뭐 트위터며 뭐 각종 SNS 계정에서 다 쫓겨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제이슨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게터에서도 지금 계정이 정지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이슨 밀러가 누굽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연선물까지 써주는 그런 선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게러닷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공정하게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게러닷컴을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닉 푸엔테스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해가지고 아예 계정을 정지시켜버린 이럴 정도로 극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 대놓고 이야기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근데 그런 인물과 어떻게 흑인인 이런 그 카니에 웨스트가 같이 이 쿵짝짝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뭐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둘의 조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거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웨스트는 지난 토요일에 유대교 회당을 가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 유대교 회당을 간 것이 아니고 메시아 유대교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메시아 유대교는 본인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메시아 유대교는 그냥 개신교 중에 한 교파야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요즘 교세가 많이 늘어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미국 내에 있는 교회 숫자가 한 100여 개에서 400개가 넘는 한 500여 개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교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시아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 단체이고요. 그 중에 웨스트 힐스 처치라는 데를 이제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목사하고 이제 토론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가 가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x17online.com이라는 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트위터에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웨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유대교 교회에 방문해서 목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특정 사업 관행에 대해서 불평했더니 그 후에 아디다스에 의해서 은행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알렉스 존스의 계정을 복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종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일단 정부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게 정파라는 것이 있고 사이비라는 것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뭐 교리상의 문제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심각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컬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그 교주를 하나 만들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걸 보여주죠. 물론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제7일 안식교라든가 혹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포용이 되는 그런 교단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도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단시 되고 있는 교단이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히 활동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집단 자살을 한다거나 집단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FBI하고 전쟁을 벌려서 다 총 맞아 죽는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 전제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무조건 기독교인이면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싶은 것이죠. 그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웨스트가 하는 이야기는 한 부분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 받아들이기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엔테즈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즘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닉 푸엔테즈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진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안에 중요한 다른 사상들, 사랑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범인들로 죄를 지은 인종으로 이야기하고 폄하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따지고 보면은 예수도 유대인인데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웨스트는 하지만은 어쨌든 X17이라는 연예계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는 사랑으로 이끌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자기는 누구를 지금 미워할 수도 없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반유대주의적인 표현을 한 것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 행동은 푸엔테즈하고 생방송을 하고 푸엔테즈를 데리고 트럼프를 방문을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와주겠느냐 이런 말을 꺼냈다가 된통 혼나고 오는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연출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동안 카니에 웨스트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았던 모습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른바 우리가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마가 유권자층의 속 시원한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해주면서 더 큰 신망을 얻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의 행동들이나 말들은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카니에 웨스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특히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는 닉 푸엔티스 같은 경우에는 카니의 선거 캠프에서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인물도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로라고 만나러 갔을 때 같이 데리고 갔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야니 폴로스라는 인물인데 이 야나폴로스인가요? 야나폴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뷰티풀이라는 노래, 우리가 흔히들 이거 제2의 미국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과정에 나치식으로 이렇게 격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나치식으로 격리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부르는 모습이 이제 알려진 그런 인물을 지금 선거 캠프의 홍보 담당자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카니에 웨스트가 좀 보수주의자로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선 거 아니냐, 극우주의로 지금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를 만났을 때 동행했던 사람들, 특히 푸엔테스 같은 사람은 원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뭐 그날 식사 대화 중에 뭐 푸엔티스가 트럼프를 막 이렇게 막 띄워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뭐 푸엔티스를 어떻게 했느니 뭐 네가 내 관심을 샀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돌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얘기들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카니에 웨스트가 트럼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지워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양쪽 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하게 본인이 이렇게 성명을 내놓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카니에한테는 대선 출마하지 마라라고 조언해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간에 떠돌기에는 트럼프가 웨스트한테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하니까 너는 부통령으로 나랑 러닝메이트 할래? 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도 거짓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역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좌절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방 하원 이번에 공화당이 222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0석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2석 더 많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렇게 뒤집어서 현재 민주당보다 2석 더 많게 하원을 차지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그건 저희가 얕잡아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원만이라도 다수당이 되어 놓으면은 지금 바이든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 활동들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원이 49대 50인 상황이고요. 현재 보면 지금 이제 12월 6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50대 50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허셜 워커한테 좀 더 유리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50대 50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원 선거에서도 사실은 다수당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는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거는 사실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너무나도 안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다른 상원 지도부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지, 공화당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뜻을 모아가지고 단결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우리가 오히려 탓해야 할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에서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자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떤 매체들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매체들을 보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